안녕하세요. 음악게이자비 채널의 프로듀서 선한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바로 이 오디오 파형과 기음과 배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오디오란 무엇일까요? 오디오란 우리가 정말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 음악, 사람의 목소리, 자연음 등 이 사람의 가청 주파수형 내 음파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기록한 것을 다루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오디오 사운드를 이렇게 이 파형으로 시각화해 놓은 것이 오디오 파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이 시각화된 오디오 파형의 형태가 이 기음과 배음에 의해서 변하는 원리를 설명드려 볼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 과정에서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이 기음과 배음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음과 배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강좌를 꼭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도 이 기음과 배음을 이용해서 이 오디오 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세로메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설명드려 볼 텐데요. 이렇게 지금 이 기음을 기준으로 이렇게 2배음, 3배음, 4배음, 5배음 등등 이런 식으로 이 배음을 쌓아서 파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 오실레이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과정들에서 이런 이 배음의 구조에 따라 이 파형의 모양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그 과정을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음만 가지고 있는 이 사인파부터 시작해서 추가로 이런 다른 배음들을 쌓아보면서 어떻게 다른 파형이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우선 이 기음과 이런 배음들의 이 각자의 파형의 모양들에 대해서 배워봐야 하는데요. 이 기음과 배음의 파형의 모양을 알기 위해서는 이전 강좌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진동수의 단위인 헤르츠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헤르츠는 1초에 파형이 왕복 운동을 몇 번 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왕복 운동 한 번의 기준은 이렇게 이 파형의 한 번의 오르락 내리락 1회입니다. 현재 이 오디오 파형을 출력한 것을 녹음을 해보면 지금 이 파형 같은 경우는 이 440Hz인 A4를 연주한 것을 이 오디오 파형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1초 동안 이 오실레이터의 파형이 440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 기음 없이 이 2배음, 즉 이 2배의 진동수를 가진 오디오 파형을 동일하게 A4로 연주해주면 이 오디오 파형을 440번 반복하는 것은 동일하겠지만 진동수가 지금처럼 2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디오 파형이 같은 시간 동안 2배 더 많이 반복하게 되겠죠.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즉 똑같이 A4음을 연주했지만 이 2배음에서는 진동수가 2배가 되었기 때문에 880Hz인 A5 음이 출력이 된 것입니다. 진동수가 2배로 커지면 한 옥타브 위의 음이 되니까요. 이렇게 두 파형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이 기음이 한 번 반복할 때 이 2배음은 2번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로 1320Hz인 3배음이었다면 같은 시간 동안 3번이 반복이 됐겠죠. 즉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같은 시간에 이 기음이 한 번 진동할 때 2배음은 2번의 진동을, 3배음은 3번의 진동을, 이런 5배음은 5번의 진동을 이 각 배수에 맞춰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배음들은 기음의 배수로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오실레이터 안의 파형도 이 각 배음들의 배수에 맞춰져서 파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로 이렇게 5배음이라면 한 사이클에 5번의 진동을 하겠죠. 이렇게 16배음이라면 한 사이클에 16번의 반복을 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2옥타브 라가 아닌 다른 음정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261Hz인 2옥타브 도를 연주해줬다면 이 기음에서는 1초 동안 261번의 반복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만약에 기음 없이 3배음만 연주해줬다면 261Hz의 3배의 반복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각 배음의 배수와 오실레이터 파형의 이 한 사이클의 진동 횟수는 일치하겠죠. 자,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 방금 설명은 이 기음과 이 배음의 사이를 설명드리기 위함일 뿐이지 이렇게 기음 없이 이 배음만을 쌓아서 음을 연주해버리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연주한 음과는 다른 음이 연주될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기음은 꼭 필수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때 기음의 볼륨을 가장 크게 설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음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즉 이렇게 이 배음만 이용해서 연주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설명드려보면 제가 이전 기음과 배음 강좌에서 진동수가 2배가 커지게 되면 한 옥타브 위의 음을 출력해 준다고 했었는데요. 예로 이렇게 이 기음과 이 배음에서 이 C4를 동일하게 출력해 준다면 이 기음과는 다르게 이 2배음에서는
이 파형 그대로 같은 시간 2배의 진동수를 가지기 때문에 실제 이 건반의 위치의 음보다 한 옥타브 위의 음이 연주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4배 음만을 두고 연주해보면 실제 연주하고 있는 이 음보다 2옥타브 높은 음을 내주겠죠. 그리고 뭐 그 외에 이런 배음들은 지금 이 표처럼 각자의 진동수에 맞는 음정을 출력해 줄 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 앞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하나의 의문을 풀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썸네일에서 보셨듯 오디오 파일들의 피치를 줄이거나 늘리게 됐을 때 이 오디오 파일의 길이가 변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진동을 하는 오디오 파형이 더 높은 피치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피치를 올려준다는 것은 동일한 시간대에 더 많은 진동을 하게 됐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즉 그래서 이 피치를 올려주면 오디오 파형의 길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은 시간 안에서 더 빠르게 진동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피치를 내려줬을 때는 같은 시간 안에서 더 적은 진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형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 기음과 배음의 파형의 형태 차이를 배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런 이 기음과 이런 배음들이 쌓일 때 이 파형의 형태가 변하는 원리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녹음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 기음만 가지고 있는 파형과 이 이배음만 가지고 있는 파형을 한번 동시에 재생해서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런 파형의 형태가 되었는데요. 즉 이렇게 이 기음과 이 배음을 쌓으면 이 형태의 파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형태의 파형이 됐을까요? 이건 제가 예전에 세럼의 오실레이터 강좌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두 개의 반대되는 오실레이터가 동시에 출력이 되게 되면 이 1번 오실레이터가 이 플러스 구간에 있을 때 2번 오실레이터는 마이너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재생해 준다면 이 부분에서 플러스 되는 만큼 이 부분에서 그대로 다시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되는 만큼 이 부분에서 다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즉 아무 소리도 출력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아무리 건반을 눌러도 어떤 소리도 출력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파형들이라면 이렇게 플러스 구간에서 함께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구간에서 함께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파형을 동시에 출력해 보면 이렇게 하나만 출력해 줄 때보다 더 큰 볼륨을 출력해 주겠죠. 즉 이렇게 이 0을 기준으로 서로가 같은 구간에 있다면 해당 부분은 더 커질 것이고 서로가 반대 구간에 있다면 해당 부분은 더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이 오디오 파형들을 보면 이 이배음을 기준으로 이 기음이 이 이배음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지금처럼 함께 상승한다면 이렇게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배음이 하강하는 구간에서 이 기음이 상승하고 있다면 해당 구간의 폭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배음이 하강하고 있을 때 기음도 함께 하강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부분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이 기음과 배음이 쌓이면서 파형의 형태가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 세럼으로 넘어와서 제가 이전 강좌에서 이 세럼에는 이 웨이브 투 패스트 프렛 트랜스폼이라는 이렇게 이 불러온 파형이 가지고 있는 배음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이 소우투스 웨이브가 이런 배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배음 구조를 보면 이렇게 정말 굉장히 많은 배음들이 적정량의 볼륨으로 쌓여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기음과 배음을 섞어서 이런 파형을 직접 만들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비율로 각 배음의 크기를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쌓아주는 건 분명히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거의 모든 오실레이터는 이 기본 파형 4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세럼 같은 경우는 100개가 넘는 오디오 파형 종류를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시퀀서를 사용하면서 지겹도록 마주치게 될 기본 파형 4가지 정도는 기음과 배음 구조를 외워두시면 소리를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로 이 기음과 배음의 이론을 아날로그 사운드에서 이용하는 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날로그 사운드들은 이 기음과 배음의 구조를 안다고 해서 이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아날로그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 오실레이터를 발진시켜 만든 오디오 파형들과는 다르게 자연에서 발생한 진동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흉내만 낼 수 있을 뿐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배음들의 크기가 불규칙하게 변하면서 사라지는 것만 봐도 똑같이 만들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겠죠. 하지만 굳이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이 악기는 실제 악기의 소리를 녹음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이 기음과 배음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지금 이 아날라이저를 보게 됐을 때 이 가장 큰 주파수 대역이 우리가 인식하는 음정인 기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셨을 텐데요. 또 어떤 음역대를 연주하는지도 알 수 있을 거고요. 현재 440Hz대가 기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2옥타브라 음정이겠죠. 즉 이렇게 이 기음과 배음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이 EQ를 통해서 음역대를 정리해 줄 때 메인 음역인 이 기음을 피해서 배음들 위주로 정리를 해주는데 꽤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번 강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이 기음과 배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귀로 음악을 듣지 눈으로 음악의 수치를 확인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좋은 귀만 있다면 사운드 디자인이나 믹싱을 하는데 이 기음과 배음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요소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런 기본이 되는 원리들을 탄탄하게 잘 다져놓으시면 앞으로 다루게 될 시퀀서를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